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구독, 알람, 좋아요 됐나요?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?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탈이 나거나 이럴 때 많이 쓰고, 그리고 이제 헛소리를 하고 그러는 이제 귀신이 들어있을 적에 우리의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,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왔던 방법이에요. 이거는 객기 물림은. 그래서 이 객기 물림을 하면 아이가 이제 조금 많이 안정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집에다 불경을 틀어 놓으시고 아이의 안정을 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, 뭐 집을 절로 만들 수도 없고, 또 무당이 하는 경문을 갖다가 매일 집에다 할 수도 없고, 또 무당이 하는 방법을 갖다가 계속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. 일반인이 했을 때 탈이 없을까요? 일반인이 해도 아무런 탈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들 또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셨던 방법이에요. 그런데 이게 구전으로 전해오고,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, 시집을 가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알려주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 없어요.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저기 어디 시골 같은 데 가도 많이 지금 그곳에 계신 할머니 분들,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객기 물림 되게 쉬워요. 옛날에는 박바가지가 있어서 박바가지에다가 했지만 지금은 도시에서 박바가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박바가지를 못 구하니까 1,000원짜리 플라스틱 바가지 있잖아요. 파란색, 빨간색 뭐 그런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담고, 그 다음에 거기에 찬밥, 식은 밥 있잖아요. 밥을 넣고, 그 다음에 된장을 한 숟가락 정도 넣고, 김치를 쫑쫑쫑쫑 썰어서 담은 다음에 이제 그 말썽꾸러기 애한테 침을 3번 뱉으라고 합니다. 거기에다가 침을 3번 뱉고, 그 다음에 머리카락 3개 정도 넣고, 어느 집이든 칼이 다 있잖아요. 부엌칼도 있고 가도도 있고. 그런데 이제 부엌칼 하나, 가도칼 하나 정도를 그 안에다가 요렇게 딱 담으시면 됩니다. 요렇게 X자 되게 칼을 이렇게 딱 담아 두시고, 아이의 머리 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3번을 돌리신 다음에, 그냥 사실 뭐 무당도 아니고 뭐 스님도 아닌데 뭐라고 막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한마디 하시면 돼요. 객기야, 네가 지금 내 아이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칼로 너를 해칠 거다. 그러니까 이 밥을 줄 테니까 어서 먹고 가라.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시고, 현관 입구에 서서 칼을 아이의 머리에 3번을 돌린 다음에 칼을 그냥 이렇게 탁 던져보면 칼끝이 이렇게 현관 앞쪽으로, 문 앞으로 이렇게 딱 나가야만이 이제 객기도 같이 따라 나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나가면 그때 검정 봉지에다가 음식물을 다 담아서 문 입구에다가 한 30분 정도 두시고, 바가지는 발로 콱 밟아가지고 탁 깨버리시면 객기는 나가는 겁니다. 근데 바가지를 깨는 이유는, 바가지가 깨지듯이 나는 엄마니까 너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 객기한테 우리가 엄포를 놓는 겁니다. 그래서 객기가 바가지 깨지는 소리에 무서워서 가서 다시는 안 온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방법은 무당이 했던 방법이 아닙니다. 이 방법은 우리의 부모님, 우리의 할머니 세대 또는 그 윗세대 때부터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, 제가 봤을 땐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신다면 아이가 뭐 오늘 이거 바가지 깼다고 금방 뭐 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마음적으로 심신의 안정이 되어서 조금은 더 안정이 되고,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몰려다니지 않고 뭐 학업에 열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. 한 서너 살 말문이 이제 트기 시작하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, 그 조금만 산만하면 요즘에는 뭐 병명을 붙여서 계속 병원을 간다던가
그렇게 뭐 약물적인 치료를 많이 하신다던가 뭐 소아 우울증 이런 것도 많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볼 때 이게 정말 정신병인지 내 아이가 아니면 정신병적인 병이 있는 건지 뭔가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엄마가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엄마가 보고 판단하시기는 사실 되게 어렵죠.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말을 하게 됐습니다. 또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사랑을 많이 주는 거고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이가 만약에 정말로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병원에서 뭐 약을 먹어서 안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먹어서 사실 더 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아이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정말로 이제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아이라면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만신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로 얘가 사악한 다른 기운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꼭 그렇게 굿이라든지 이런 큰 걸로 해결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신 객기 물림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 보실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하게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. 근데 어린아이들을 사실 그 점집에 데려간다는 게 엄마로서는 좀 꺼림칙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꼭 굳이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엄마, 아빠,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만 안정이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. 지금 약간 사악한 기운 때문에 흔들려서 아프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막아줄 수 있는 방법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서 하면 괜찮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더라도 아이의 사진이라든지 아이의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이 아이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.